넷 제로라고 하고요. 그린 워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케미컬 리사이클, 탄소 네거티브라는 개념. 우리 편집자분들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용어가 진짜 어려운 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담의 이영준입니다. 요새 기후 가열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더워졌을 때 아마 언론지상에서 넷제로란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넷제로는 무엇이고 또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ESG 분야에서 구루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UNGC의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님과 LG화학은 넷제로에 대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넷제로 추진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진팀의 유혁근 책임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넷제로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경 실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G화학 넷제로 추진팀의 유혁균 책임입니다. 두 분이 왜 오늘의 주제에 적합한지는 아마 들어서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일단 UNGC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UN 글로벌 컴팩트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으시는, 또 우리 이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라는 키워드를 만든 조직이기도 하고요. UN 차원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또 달성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뭐 거의 교과서 아닙니까? 그 다음은 이제 LG화학의 넷제로 추진팀인데요. 넷제로 추진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넷제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 시점에 탄소는 정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양은 배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상쇄를 통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라고 하고요. 일단 LG화학은 2030년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장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의 소통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의사결정자들에게 다시 전해져서 어떻게 하면 더 비용 효율적으로 또는 우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이것들을 의사결정 받는데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교과서네요. 양쪽이 교과서인데 이런 대단한 분들 모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러면 이 넷제로에서는 기업이 왜 중요한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에서 절대적으로 기업들이 배출량이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네거티브 임팩트가 굉장히 큰 집단 중에 하나죠. 분석하기로는 석탄 화력 쪽에 이제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절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과 동참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LG화학처럼 또 이렇게 하시는 기업들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뭐 우리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LG화학이 또 업계 탑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LG화학에서 그럼 넷제로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세요? 탄소 중립 넷제로는 이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거스를 경우에는 기업에는 그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 비즈니스와 친환경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넷제로를 진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런 생존 전략이 국내 기업이랑 글로벌 기업에서 회자되고 있나요? 사실은 금융시장이 움직여야지 기업이 또 움직이잖아요. 투자라든지 여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등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슈들을 기업들이 잘 해결해 나갈 때만 건강한 또 시장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ESG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졌는데, ESG 이슈 중에서도 환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탄소 감축, 넷제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고,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서 고객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는다거나
규제 시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무역 장벽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생존 전략으로 이 ESG가 떠오르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정말 기업의 ESG에 관심이 있고 그 기업의 어떤 제품을 살 때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중국의 차이나 플러스라는 행사를 갔다 왔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설문을 했는데 ESG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 또는 구매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불을 더 할 것인가 라는 설문을 했었는데, 확실히 ESG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 그리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설문했던 조사 결과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세미나에서 같이 공유를 했었고, 우리 LG화학이 판매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소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겪으신 거니까 이건 거짓말은 아닐 거고 LG화학이 하는 진심이 어느 정도는 전해지는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요. LG화학은 그러면 넷제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LG화학은 일단 2020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성장이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보다 더 상향된 2050년 넷제로라는 목표로 상향해서 목표를 다시 수정을 했고요. 지난 2022년에는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투자를 승인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민간 기업 최대 물량의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친환경 비즈니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사가 그런 브랜드를 모아놓은 게 렛제로라고 또 있잖아요. 렛제로라는 브랜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렛제로란 브랜드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소재들, 또는 기계적 재활용이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다시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활동들의 브랜드 명이 통칭 렛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볼 때 이렇게 LG화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넷제로를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일반 통신기업이나 서비스업들도 넷제로랑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이 이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에 하던 수준으로서는 사실 1.5도씨를 계속 넘기면서 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동종업계보다 높은 수준, 혹은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 수립을 하고 계속 탄소 감축을 해가라, 이렇게 권고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 CO2를 배출하는 또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별로 지금 대응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해내야 되는데, 기술이 또 그만큼 지금 따라와 주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안 해본 어떤 넷제로의 여정에서 LG화학도 많은 실패와 또 성공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감시하는 또 NGO나 또 여러 규제 당국에서는 또 그린 워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한 기업이나 한 주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 같이 사실 지금 지혜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 혼자 한다고 해서 또 국가별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고, 듣던 중에 계속 걸리는 숫자가 2050이에요. 왜 굳이 2050으로 했을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지금 탄소 감축 관련해서 대전제는 과학 기반의 접근입니다. 글로벌 과학자들이 모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일어나지 않으면 1.5도씨 이상이 넘어가고 엄청난 기후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는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자. 그래서 국가에도 권고를 하는 거고, 기업들에게도 계속 넷제로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지만 2050년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가 2030년이나 또 마일드스톤, 그 중간 계획 목표들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꾸 선언하고 목표 세우고 이래야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050 넷제로, 2030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단어 중에 1.5도가 있었어요. 왜 1.5도일까요? 기후변화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1.5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5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IPCC 1.5도씨 보고서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1.5도씨냐? 1.5도씨보다 2도씨일 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인구가 1000만 명 늘어나게 되고요. 생태계에서 서식지를 잃게 되는 동식물들이 2배 이상 늘게 돼요. 그리고 1.5도씨일 때는 산호초가 70에서 90% 소멸할 수 있는데 2도씨일 경우에는 99% 이상이 소멸할 수 있는 이게 추하기 없어지는 때문에 거예요? 맞습니다. 와. 1.5도씨가 작아 보이는 숫자일 수 있지만 네.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엘조학에서는 CSR 프로젝트 중에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호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데 1.5도씨가 뭐 70%, 뭐 90%까지 그리고 2도씨면은 99%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오늘 제가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 편집자분들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용어가 진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주석을 달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웃으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넷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실장님과 책임님이 평소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안녕!